조선일보 출판 전문 기자 김태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립만 되고 건국된 적은 없는 나라다. 저는 대한민국의 탄생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수립만 되고 건국된 적은 없다. 의아하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10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셨는데요.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은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국이란 말을 안 쓰셨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탄생한 날은 아시다시피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날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작년 8.15 경축사에는 표현이 아예 언급이 없어서 제가 재작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를 찾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도 수립이고 국민 영토 주권을 갖고 출범한 정식 정부도 수립이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나라는 버젓이 존재하는데 건국한 날이 없는 나라라니요?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 아시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1948년 9월 9일을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인민정권 창건일 또는 구구절이라 부르면서 건국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3대에 걸쳐 지배하는 불량 왕조국가 북한도 떳떳하게 건국을 자랑하는데 성공한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수립이라는 구차한 용어로 자기 나라의 출발을 격하해버렸습니다. 자, 스스로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은커녕 아주 모진 언어를 동원해 비난하기 바쁩니다.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전사라는 역사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혹독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2천만 결의가 조국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애국 애족의 일념을 안고 반일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팔짱을 끼고 정세 발전의 추이를 바라보고 있던 자산계급 출신의 일부 부르주아 민족운동 상층 분자들은 해외에 망명단체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표방하면서 사대주의적인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였다. 1919년 4월 중순에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에서 조직된 망명단체인 임시정부는 그러한 대표적인 단체의 하나였다. 부르주아 민족운동 상층 분자들은 이른바 상해 임시정부를 조작하면서 마치도 그것이 조선 독립에서 그 어떤 사변이나 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댔으나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일 항쟁 시기에 편승하여 저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워보려는 투기 행위의 산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는 생겨난 첫날부터 부패 타락한 부르주아 민족운동 상층 분자들의 파벌 싸움 마당으로 되었다.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 파벌 싸움은 그것이 조작된 첫날부터 여러 가지 행태로 벌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이 사대주의적인 매국 배족 운동 감행이라고 아주 막말을 했습니다. 민족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는 뭐라 했을까요? 친미 사대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친미 매국 역적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해 광복군만 육성한 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기울인 거 아시죠? 이걸 북한이 또 뭐라고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관련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안의 부르주아 민족운동 상층 분자들은 파벌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독립을 청원하여 다니는 구걸 행각도 감행하였다. 이른바 임시정부 요인이란 자들은
저들의 사대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구미 열강, 특히 미제에게 조선의 독립을 구걸하기 위한 청원 노름을 벌이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강대국들에 대한 독립청원 노름은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때 전순국들인 협상국에 대한 독립청원으로 시작되었다. 나라의 독립에 대한 임시정부의 청원운동은 1920년 8월 미 국회의원 동양시찰단이 상해와 서울에 기어든다는 것을 계기로 한층 더 비굴하게 감행되었다. 그 무슨 사찰단의 허울을 쓰고 미제의 국회의원 놈들이 무리를 지어 중국 상해에 기어들자 임시정부의 우두머리 놈들은 애국 동포들로부터 걷어들인 운동자금을 마구 탕진하면서 격에도 맞지 않은 성대한 연회까지 차려놓고 그놈들을 거기에 초청하였다.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 연회 석상에서 미 국회의원 놈들에게 아부아첨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애걸하였다. 임시정부의 우두머리들은 국내의 친미 사대주의자들과 연계를 가지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책동하였다. 미 국회의원 놈들이 서울로 기어들자 이곳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인삼과 은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값비싼 물건들을 그놈들에게 안겨주는 한편 그 무슨 환영회까지 차려놓는 등 부산을 피웠다. 임시정부의 매국 배족적인 독립청원운동은 1921년에 워싱턴 회의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임시정부 안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워싱턴 회의에서 태평양상의 세력권 문제가 논의된다는 소식에 접하자 또다시 그의 헛된 기대를 걸면서 부질없는 소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자, 심지어 인정을 매간매직이나 하는 조직, 고국에 있는 동포들 고혈이나 빨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단체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목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운동자금이란 이름으로 애국 동포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제놈들 배를 채우려는 임시정부 우두머리들의 파렴치한 책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재정 원천 결핍의 해결이라는 이름 밑에 발표된 그 무슨 방침이니 명령이니 하는 것들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운동자금이란 이름 밑에 인민들을 수탈하기 위한 임시정부의 행동은 이른바 벼슬 임명증명서인 사령장 발급 노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두어들인 이른바 운동자금은 그 어느 하나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쓰이지 않았다. 그것은 징수원들의 교제비로 탕진되었으며 임시정부 요인들의 부패 타락한 생활자금으로 그들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거나 혹은 강대국들에 대한 청원운동 등 매국 배족적 책동을 위한 자금으로 망탕 쓰이었다. 이러한 범죄 행동으로 하여 임시정부는 애국적 인민들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게 되었으며 더욱 철저히 고립 배격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는 북한의 적나라한 시각입니다. 제가 한 대목 또 읽어드릴게요. 실로 상해 임시정부 안의 4대 매국노들이 한 일이란 이른바 정부 틀만 차려놓고 애국 동포들로부터 운동자금이나 걷어들여 탕진하며 강대국들에 대한 청원운동이나 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파벌싸움이나 일삼은데 지나지 않았다. 상해 임시정부의 책동은 3.1 봉기 후 우리나라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전면적인 쇠퇴몰락 과정의 직접적 반영인 동시에 그의 뚜렷한 표현이기도 하였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조선민족해방투쟁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 임정을 매국노 민족 반역자 이승만의 분자들로 구성된 반인민적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시정부가 장개석의 죽으로 전락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들과 애국적인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했다거나 외교권을 팔아넘겼다 등등 아주 난도질을 쳐놨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두고 우리나라는 1919년 4월 11일이냐 또는 1948년 8월 15일이냐를 두고 갈려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야당 시절이던 2016년에는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8.15를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 대통령이 된 후인 2018년 1월 2일,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죠.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건국 100주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북한에다가 임정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위에 거론한 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정 100주년이 건국이라고 그토록 힘주어 강조하던 이 정부가 언제부턴가 그 주장을 접고 1919년 건국론을 슬그머니 철회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앞서 보셨듯 임정도, 대한민국도 모두 수립이란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학계에서 우리 정부가 임정의 부정적인 북한의 입장을 뒤늦게 확인한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서 임정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난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선진국 수준의 민주정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30, 50 클럽의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가 한 경축사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겨우 수립이란 단어로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했습니까?